자,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런 성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의 생각이다라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게 더 논란입니다.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김유정 의원님이 앞서 말하셨던 주장들은 개돼지의 생각이 됩니다. 맞죠? 개돼지 됐습니까, 저? 이 주장대로라면 개돼지신 거죠. 그러네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성비 문제는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교육연수원장이 지금 저 발언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크게 유탄을 맞은 셈이죠. 아, 민주당이시죠?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화도 나는데요. 저는 처음에 최강욱 원장이 이제 정치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다고 해서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8월 31일 날 대전에 가서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아카데미에서 한 발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당 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조국혁신당으로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뭐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던가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언 자체도 지금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강의를 듣다가 너무 놀라서 녹음을 해서 강미정 대변인에게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고 있던 분이 충격을 받아서 녹음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전해듣고 안 믿었는데 그 녹취록을 듣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까지를 네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어떤 문제적 발언 때문에 징계 사례가 있었는데 특사로 이제 나와서 특사가 돼서 사면복권 돼서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당 교육연수원장이 임명이 된 거 자체로도 네.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과연 이게 잘된 인사인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고민 끝에 내린 특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 공교롭게 지금 조국 전 대표, 최강욱 전 의원 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였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맡고 있는 직책이 당 혁신연구원장 아닙니까? 예. 아까 면접을 어떻게 술집에서 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술집에서 본 것도 너무 부적절한데 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뭐 직장 내 괴롭힘 얘기까지 막 나오던데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한순간에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이틀이 혁신연구원장 아닙니까? 예.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를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그 여기는 지금 사찰이니까 다음 기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이 상황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은 비당원이었을 때 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 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걸로 알았다면 특사 이후에는 복당도 했고 또 이런 당에서 그 당직 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내 문제가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죠. 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큰 당내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좀 정리한 다음에 본인의 행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듣기에는 당에 지금 의원이 12명이잖아요. 의원들도 지금 절반씩 양분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당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들리는 정도이니까 이게 뭐
진실 공방을 하거나 누구 말이 맞냐 싸울 일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 어떤 그 측면에서의 갈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해법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혁신연구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좀 보일 차례이다. 그리고 차제에 좀 뭔가 제대로 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쇠빙선에 이어서 뭐 망치 역할을 하겠다고 망치요? 했던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내란과 이게 싸워야지.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야라는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최강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의 태도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윤리위 감찰단 조사를 일단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긴급조사 지시 내리셨는데 최강욱 원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일단 그 윤리 검찰단의 진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제 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통도 좀 하셨나요, 최강욱 원장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강욱 전 의원을 임명한 사람이 정청래 대표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최강욱 원장하고 소통하셨냐? 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기자를 한번 보더니 여기까지 하자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원장이죠. 교육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죽고 살 일이냐라는 발언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이 현실은 민주당에서 반복된 권력형 성범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 의원님, 네. 앞서 이 문제는 감옥 갈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죽고 살 일이냐, 이걸 갖고 문제 삼는 건 개돼지의 생각이다라고 최강욱 원장은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것도 감옥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놀랍게도 오늘 여러 명 보내네요. 예, 지금 쌍끌이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개 발언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데 은밀히 뒤에 숨어서 이루어진 것이 또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2차 가해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네네. 표현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보고 피해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개돼지. 예.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공개된 발언으로서 저 정도 수위가 되면은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성 명예훼손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이거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유탄이 한두 군데 튄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게 쳤습니까? 지금 특히 이게 사면 자체가 특혜성 사면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튀었다고 봐요. 1차 유탄은 대통령께 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그의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원장 두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예요. 보통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면을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혜성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네. 사면하고 나온 이후에 본인들의 태도가 뭔가 자중하고 조심하고 삼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계속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입시 비리를 비판했던 2030 세대들의 남성을 겨냥해서 극우다. 예, 극우라고 하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원장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겨서 저 당직 자체가 뭡니까? 민주당 당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중용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을 준 격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상가하고 조심하고 국민의 시선을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잘못하면 또 뭐 사면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의 저 발언도 진짜 유체 이탈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정치 활동하고 많은 SNS 활동하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중하거나 반성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옥중서신도 너무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얘기를 보면은 마치 본인은 당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없는 것처럼 발뺌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셨을 때 비겁해 보일 수가 있고, 특히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의 남성을 일단 갈라치기로 극으로 몰아놨는데 지금 성폭력 2차 가해로 지금 여성표까지 달아나게 생겼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 최강욱 전 의원을 기용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조직 문화까지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유탄이 막 산발해서 여기저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제도 개선하고 조직적인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강욱 전 의원은 과거에도 설화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당시 의원이 카메라 켜지지 않자 짤짤이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이 참가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문제로 아마 당에서 윤리 가지 않았나요? 그리고요. 암컷 보호에 열중하다.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라며 2023년에는 여성 비하 논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컷이라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왕국이지 무슨 공화국이. 국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왕국이지.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도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받았죠. 짤짤이 발언,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암컷 발언, 당원 자격정지 6개월. 거기에 이번에 개돼지 발언. 그런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 번은 혹시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그거는 실수도 아니고 실력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자기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뭐 우리가 개돼지냐? 뭐 저나 우리나 이런 사람들 보고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그 원장이 연수원장이니까 개돼지라고 지명했던 사람은 뭐 우리 같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지고 피해자가 더 직접적인 타겟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최강욱 원장은 강미정 대변인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 정도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그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피해 호소인이지 무슨 피해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개돼지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교육 그 연수원장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장 제가 그 뭐 문제가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2월에 그 박구용 원장이라고 그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2030 청년들 보고 그 사람들 극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포섭하면 안 되고 2030 극우 청년들은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작년 총선 전이었나요? 그때 그 이야기 논란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연수원장이었어요? 교육원수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박구용 교수 다음에 후임자가 누가 연수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석으로 있다가 이제 그 최강욱 원장이 그 교육원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연수원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 그 관련된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은 어떤 행동을 어떠한 일을 하느냐
100만이 넘는 교육 권리당원의 교육을 총괄하고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개돼지로 몰고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개념이 없고 이런 게 지금 그 여당이 그것도 막강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체성과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정청래 대표는 얼마 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식사를 했는데요. 대표님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 당직 인선을 참 잘했습니다. 누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양태현 변호사님, 가장 잘된 인사다. 당대표의 인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강욱 원장이 이제 교육연수원 원장으로서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를 했던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발언 자체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제명을 하고 바로 탈당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문제 측면에서 이제 윤리감찰단 지시를 통해서 감찰 조사 결과 이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나서 그 후에 그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적절한 이제 처벌 수위라든가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더 잡음이라든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그 조치 자체는 적합했다고 보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이제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리죠.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는 어제 낸 입장이 최신이었어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이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건 처리 소홀했던 점을 되짚을 것이다 라며 스탠스가 바뀌었죠. 2차 가해 논란 우려에 적극 대응 안 했다라는 해명성 입장도 냈습니다. 4월 14일 성비위 사건 접수됐다라고 밝혔고요. 성비위 사건은 2건이다. 가해자 피해자 1명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명 등 가해자 모두 중징계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1건 인용 10건 기각됐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나왔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오늘은 위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잘 위로하시기 바라겠습니다.